오늘은 양력월 2024년 12월 19일 이구영, 열흘은 2024년 11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자월 정사일이 되겠고 일진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이,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 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일정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세 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 뭐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주간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간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고 등촉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이고 양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음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등촉지화인 음화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 또는 보랏불과 같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바로 수국화의 영향, 정화 촛불이 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병화와 달리 사시사철 일간 정화가 왕하더라도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대동하고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일간의 특성이 매우 소융하고 조금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화 일간이 또 태어난 월령이 자월입니다. 자월은 그 본기가 지장간 개수가 왕한, 칠살이 왕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경이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고, 일간 정화가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정화, 촛불을 켜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해서 중요한 것, 자월의 정화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작은 촛불이 수를 갖다가 감당해 내기가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겁재인 병화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정화는 달과 같고 병화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데 정화가 있게 되면은 탈광된다, 탈광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이론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화가 병화를 봐서 탈광되는 경우에는 일간 정화가 신왕했을 때 병화를 보면 탈광되는 것으로 보고요. 해자 축월 같이 일간 정화가 너무 약한 경우에는 겁재인 병화를 보면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월의 병화는 정화를 도우면서 자월의 혹한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병화도 정화도 자월에 신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주해주고 병화를 생주해줄 필요가 있고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 정화가 지지로 인사오 등에 뿌리를 튼튼하게 얻은 연후에 간목을 얻는다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인사오 등에 정화가 뿌리를 두고 간목까지 얻었다라고 봤을 때 이때는 개수가 아닌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갖다가 보강해 줄 수 있다. 아무리 정화가 왕하더라도 한수인 개수를 쓰기는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모닥불, 캠프파이어 불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불이 붙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오면 금방 꺼집니다. 그죠? 예를 들면 산불이 나가지고 지나자가 굉장히 더딜 때 우리는 뭘 기대하죠? 하늘에서 비가 와주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정화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개수 쓰기는 굉장히 어렵고, 임수를 얻게 되면은 달이 휘영청 떠 있는데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어서 정화의 빛을 보강, 수보, 양광 해주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물론 개수를 정화가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다 그 개수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천간에 간목이 있다든가 또는 무토기토가 있어서 개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때는 개수를 쓸 수 있지만은, 그런 통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수를 쓰기가 어렵다. 우리가 시속 100km, 120km, 130km, 150km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브레이크로 통제할 수 있다.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제 장치가 있으니까 달리는 거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급발진이라고 하죠. 통제가 안 되면 큰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죠. 정화가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고, 임수를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 간목이라든가 식상이 있어서 제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 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월에 꼭 임수만 투출을 하라는 법은 없고 개수도 투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완전 살중신경한 상태에서 정화가 매우 위태로운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인데, 간목이 있게 되면은 수생목, 목성을 한다든가 정화일간이 왕할 때는 무토, 기토가 이 개수를 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자월의 정화는 일단 뭐다? 간목은 필수로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인사우동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병화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때는 탈광으로 보지 않는다. 개수가 투출됐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식상 등으로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임수를 얻게 되면 정화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수보양광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월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정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누차에 걸쳐서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 8글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서로 생극제와 형충 회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하는데, 중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라고 하느냐? 중화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키고 있다, 중화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것인데, 사주 자체가 어느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대체로 이제 오행에 이제 두루 있으면서 서로 견제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 좋은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오행, 5가지 오행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뭐 4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3가지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가장 좋은 건 물론 이제 5가지가 다 있으면서 서로 중화를 잘 이루면 좋은데, 굳이 병이 되는 것은 뭐 1개 정도는 없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 사주가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너무 더워서도 안 된다 해서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중화를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 우리가 말하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격국이라든가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얼지 있는 자수는 음수가 됩니다. 본시 자수는 양, 해수는 음이지만은 자수는 채양, 용음이라고 해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장간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수는 초기로서 임수가 있고요, 본기, 정기로서는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자중에 있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치용할 때나 격을 논할 때 어떻다? 격을 논할 때 자중에 있는 임수는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장간도 2개밖에 없지만은 거기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만 오로지 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수는 그 본기가 개수이기 때문에 이 개수만 쓴다. 그래서 자수는 본시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정화도 음, 자수도 음 대 음의 관계. 근데 이제 월지 있는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 그렇죠? 월지 있는 자수가 일간 정화를 극하는 관계가 되죠.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표현하고요. 나를
극하는 것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나를 극한다고 해서 나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관리해주는 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우리나라는 관청 같은 개념이죠. 국민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국가기관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되면은 그 보호의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를 극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편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정관은 그야말로 법, 윤리, 도덕 같은 개념, 여자한테는 남편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직장 같은 개념이 바로 이 정관이라고 하면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해악하는 것을 말하죠. 그야말로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적군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관제 구설 같은 거 있죠. 이것도 나한테 좋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좋은 것, 편관칠사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배울 텐데 이건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이제 정관은 이렇고 편관은 이렇다라고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일간은 정관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겠고요. 어떤 일간은 편관칠사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목 같은 경우에는 간목은 경금을 얻어야 되는 거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좋아하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해야지 그냥 흑백 논리로 정평관을 나눠놓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건 정관이라고 하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죠. 양대 양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음력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음화인 정화가 음수인 월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편관격이 된다 또는 칠살격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자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왕절입니다. 12달 중에서 수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고 포테포브로는 수가 제왕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해자월의 화는 굉장히 절퇴지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일간은 약한데 칠살인 관살이 왕하다 신약 살왕한 구조 또는 살중신경한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약한 일간 정화가 왕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경급제를 얻어서 약한 일간 정화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간 정화의 특성상 일단은 뭐는 있어줘야 된다.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목생화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 목은 그냥 간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월지에 있는 관살, 칠살의 기운을 수생목하니까 목은 수의 기운을 빨아 끌어당겨서 목생화, 일간을 생해주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사랑 또는 살중신경한 구조가 살인, 상생의 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일인가화라고 해서 하나의 인성이 왕한 갈사를 갖다가 내 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된다. 제일 좋은 것은 이제 간목도 필요하지만 지지로 인사오 등이 있어서 정화가 인사오 등에 인목사와 오화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둘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일간 정화가 간목도 없고 뭐 인목사화 또는 오화 등의 뿌리를 얻어서 일간 정화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자월이라 하더라도 임수로서 정화를 수보양강해 줄 수 있다. 단 개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썩 좋진 않은데 뭐 예를 들면 간목이 투출되어 있거나 무토,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 개수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뭐 살인상생 또는 상관제살 또는 식신제살이 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천간으로 인성인 목도 없고 식상인 토도 없는 상태에서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칠살무제라고 해서 큰일 나는 사주가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자월에 정화가 되는데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간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뭐 경금, 임수, 개수 이렇게 있다면 이건 큰일 나는 사주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천간에 개수 보는 것을
웬만해 가지고는 썩 좋은 경우가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반드시 천간에 개수가 투출하면 무토, 기토 또 나쁘지 않지만 천간에 간목 정도 하나는 있으면 뭐 개수가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양목인 또는 정인인 간목을 그만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지 보도록 하죠. 진토를 보았습니다. 자진합수가 되는 것이죠. 상관이지만 월지자수하고 자진합수, 본신은 이것은 삼합이 되는 것이죠. 신자진 수국이 되는 것인데 신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삼합, 완전한 삼합은 아니지만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되면 삼합에 준해서 본다. 준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간은 더욱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관살인 수가 더 왕해지니까 정화 입장에서 좋을 것이 아니었는데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사화를 얻었죠. 물론 이제 이것이 간여지동이기는 하지만 일간이 양할 때 간여지동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일간이 아까 말했던 인사호동에 뿌리를 얻어서 일간 정화가 생함을 뿌리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고 또 좋은 점 연간의 간목에 이렇게 투출되죠. 이 간목은 물론 이제 세력이 이렇게 왕하진 않지만 진중 을목의 뿌리를 둔 간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지해 줄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정화가 병화를 보게 되면은 탈광이 돼서 좋지 않다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데 일간 정화 약할 때는 겁재인 병화를 보면 도움을 얻는다. 특히 자월 같은 경우에는 조후하는 길신이 될 수 있겠고 역시나 간목의 병정화를 이렇게 생조해주는 구조 그리고 병화가 사이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월의 정화가 간목도 얻었고 이렇게 비견 겁재도 얻었기 때문에 정화 자체가 약하지 않은 나름대로 틀은 좋은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경자시가 있습니다. 경자시가 되면 제아물이 사화에 뿌리를 둘 수 있고 병화와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자진합수에 다시 칠살 재성을 보게 됩니다. 이 재성은 약할까요? 왕할까요? 사주에 있는 경금이 투출된 거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있죠. 한기를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세력이 어느 정도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원령을 득한 것이 더 강합니다. 아무래도 목화가 3개, 예를 들어서 금수가 목화가 4개, 금수가 4개니까 똑같다가 아니라 원령을 득한 것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은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중에서 좀 선택하기 어려운 생시가 바로 또 신해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월 정화 약하고 자진합수까지 됐기 때문에 일간 정화 약한데 이 일간이 정화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거 일지에 있는 사화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병화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는데 사회상충이 되게 되면 사화가 깨박살이 나죠. 그럼 이 병화의 뿌리도 날아가기 때문에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화의 기운이 약해지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신해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는 아니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얻었죠. 그 다음에 정화 입장에서 인목도 얻었습니다. 병화가 인사에다 뿌리를 둘 수 있죠. 간목에 진에만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 간목에 녹을 얻어서 인에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목화가 세력을 크게 얻었다. 임수까지 얻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틀은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운은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미 계묘시는 이제 일단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또 간목에 이렇게 투출되죠. 두 간목의 정화를 생해주는 그런 틀은 가지고 있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다? 사화에 있습니다. 핵심은 정화에가 뿌리를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병화가 조후해야지만 간목이 능히 병정화를 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목화운이라든가 또는 금수운으로 가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어느 때가 안 좋으냐 이 사화를 건드릴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여명으로 갔을 때 을해대운 때는 요거 사회충이 될 때 초년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여명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유대운 때는 사유
임신 때는 사신 이렇게 해서 또 합으로 신자진 수국도 될 수가 있겠고 해서 이 사화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천간에 간목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정화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을사시라든가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화가 5화를 받죠. 병화도 이거는 오히려 4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화가 세력을 얻었으면 당연히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신시는 사신합수, 그 다음에 기우시는 사유회금, 그래서 화가 좀 약해지는 단점이 있겠다. 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목화가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